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 사이에 북한 오물풍선이 상당히 서울 시내 그리고 경기도 일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오물풍선이 어떤 경우에는 차량 앞유리가 다 네. 포손된 경우도 있고요. 뭐 사실 뭐 일단 중단하기로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쪽에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다는 입장이 나오자마자 뭐 바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남북한이 강대강으로 치달리는 것 같아서 네. 우려가 크고요. 특히 고무풍선 중에 오물을 적재해서 이렇게 하는 오물풍선 네. 북한에서 지금 두 차례에서 어저께도 보니까 한 1,000개를 보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아주 심각한다고 보여져요. 네네. 실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불쾌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죠. 불쾌한 것은 오물풍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보낸다는 것이 불쾌한 것이고 네. 우려스러운 것은 실제 거기에 하생무기나 생물학 무기나 또는 폭발물이 있다면은 네. 큰 피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새로운 도발의 한 형태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그렇게 많은 풍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이었잖아요. 네. 실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허점을 파고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에 확인해봤더니 네. 고무풍선이 이렇게 날아올 때 좋지 않은 매뉴얼이 아직 없어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 대응 네. 매뉴얼조차 우리 군에 없다는 겁니까? 네,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고무풍선이 날아올 때 예, 예. DMZ 일대에서는 격추시킬 수가 있거든요. 육안에 보이는 안에서는. 예. GOP 선상에서는 예. 왜냐하면 고무풍선이 보다시피 커요. 크잖아요. 예, 굉장히 그리고 큽니다. 물론 그것이 아마 북한 지역에서 날린다 그러면은 네. MDL로부터 한 10km 정도 후방 지역 정도에서 날릴 겁니다. 네네. 먼저 평양에서 날리는 게 아니라 한 10km나 20km 그 선상에서 예. 이제 날리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예.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에서 날렸을 것이고 그럼 MDL을 넘어올 때는 한 상공 1km 정도 내외 네. 또는 더 근접한 것도 있고 근데 또는 날아오는 고공풍이 더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될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고 어떤 경우는 TOD라든가 예. 레이더 이런 장비로 식별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실제 그러면 날아올 때 그러니까요. 그걸 요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군에서 그런 얘기가 좀 구차해요. 사격을 했을 때 실탄이 북한에 떨어지면은 또 총격전이 벌어질 것 같아 못했다는 둥 네. 또는 중간에 격추를 시키면은 항무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예. 피해가 클 것 갈까봐 같아서 타서 한데 못했다. 물론 후방 지역에서는 예. 거기 맞을지 모르는데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네. 그거를 요격을 시킬 수 있는 예. 우리 화기들이 장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대공 사격을 하는 화기들. 네. 그러니까 적 비행기라든가 또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날 예. 때는 공중에서 자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까지 실탄이 안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공 무기로는 그것을 요격을 시켜서 만약 하생방 무기나 폭발물이 있다면 거기서 떨어뜨려야 그렇죠. 우리 후방 지역으로 안 오지 내려오는. 못하게 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네. 첫날 봤을 때 총을 한 발도 사격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의아해서 예.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봤더니 예. 아직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고 예. 또 그런 구차한 별명을 하는데 예. 빨리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라라고 지도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북한이 이 고무풍선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그 도발의 한 형태가 될 걸로 보인다고 네.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오물을 실어 보냈는데 앞으로 고무풍선 안에 뭘 실어 보낼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요. 일시 중단이긴 한데 네. 또 지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허점을 북한이 발견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지난 1년 반 전에 그 북한에서 들어온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도 네네. 우리가 서울 상공을 해집고 가고 맞습니다. 예. 대통령실 상공을 다 상공까지 왔다 갔는데도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때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드론 사령부를 만든다 뭐 예. 난리를 지겼는데 예. 이번 사실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도 그와 예. 비슷하죠. 이번에는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날은 260개 정도 예, 된다 예. 하고 둘째 날하고 오늘 어저께까지는 예, 예. 한 1000여 개라고 1000개가. 하는데 예. 또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차량 파손도 있고 예, 예. 일부 지역은 그랬는데도 예. 저는 봤을 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항이다라고 근데 보여져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먼저 북으로 보냈고 북에서 그 응사로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겁니까? 북한의 논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일부 그 민간 단체에서 예. 풍선에다가 우리 전단을 실어서 보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것은 아주 북한에게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 전단 속에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북한 주민이 보게 되면은 여러 사실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또 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응 전략으로 그렇게 북한에선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너무 치졸하고 그러니까요. 참 이거는 정상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것도 예. 오물을 그러니까요. 아니 참, 물론 네. 물론 이제 본인들이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두 국가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국가 대 국가 외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보내면서 외교를 하자는 건지 전쟁을 하자는 참 좀 21세기 수준에 안 맞는 좀 네. 너무 좀 그래서 저는 예. 이것이 북한이 너무 치졸하고 네. 참 정상 국가로서 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역시 예. 뭐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거기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 현재 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작년에 전방 가서 1초도 망설이지 말고 그렇습니다. 대응 사격하라 예, 했는데 이번엔 1초가 아니라 1초가 사흘을 대응 생각을 예, 안 하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 참 그러네요. 매뉴얼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무기력한 군대가 그러면 그 적의 어떤 침투가 있을 때 매뉴얼이 없으면 대응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네. 또 윤석열 정부의 현재 군 네. 여러 가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네. 이제 국방에서 이런 현안들을 따져보는 차원에서의 국방위는 도대체 언제 열 건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 국방위가 빨리 구성이 돼서 여야 위원장도 돼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네. 지금 위원장 그 상임위 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네. 원래 11대 8인가요? 11대 7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의견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예. 우리는 꼭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7 어느 상임위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초안도 제대로 못 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엊그저께 제가 원내 지도부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제 뭐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네. 협상이 안 되면 국회법대로 가겠다라는 예.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법대로 가면은 예. 투표로 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다 우리가 민주당이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위원회는 꼭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 예. 만약 저쪽에서 거부하고 계속하면은 네. 18개 상임위를 법대로 투표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하면서 지금 21대 후반기에 제대로 민생법도 통과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제대로 국회가 작동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해병대 순직 특결법
또 법사위원장이 우리가 하게 되면은 빨리 또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하게 되면 또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예. 또 운영위원장은 네. 진짜 중요합니다.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관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 예, 예. 하고 있어서 거기 대통령실에 물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실에 질의해야 될 게 얼마나 많나요? 예, 예, 근데 예. 그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하니까 열지를 않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실제 행정부를 견제하려면은 네. 국회가 운영위원장은 야당인 우리 당이 해야 된다. 과방위원장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언론 장악을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려고 엄청 예. 노력하고 있고 예.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하고 예.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는 과방위원장도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저는 견제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아마 원내대표가 아주 힘차게 그걸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위원장은 어디 갑니까? 국방위원장은 통상 사실은 여당이 했어요. 예, 여당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주로 했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결렬되면 18개 다 상임을 가지고 오면 국방위원장도 위원장도 우리가 할 수도 민주당이 있겠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협상으로 하게 되면은 네.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하는 것이 예. 맞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남북 관계 이대로는 안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뭔가 의원 외교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네. 계속 오물풍선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